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목표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설득과 진정한 결정 사이에 놓인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세요? 뭔가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자꾸 누가 옆에서 압박을 줘서 결국 결정을 내렸다가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이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경험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접근법이 있어요. 왼쪽은 어떻게든 빨리 네 라는 대답을 얻어내는 데 집중하죠. 당장은 성공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엔 후회와 불신만 남기기 쉽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은요, 시간은 좀 걸리는 것 같아도 상대방이 스스로 확신을 갖게 만들죠. 이게 바로 지속적인 신뢰와 책임감을 만드는 길이에요. 이 작은 차이가 정말 관계의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설득의 함정에서 벗어나서 진짜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설득의 함정이 뭔지 알아보고 이게 왜 실패하는지를 심리적으로 파헤쳐 볼 거예요. 그 다음엔 대안으로 선택의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주 실용적인 10가지 규칙과 힘을 실어주는 질문들을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속도냐 방향이냐는 큰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조차 빠지기 쉬운 실수죠. 중요한 대화의 성공을 얼마나 빨리 결정을 받아냈는가로 착각하는 것. 이게 바로 설득의 함정입니다. 이런 말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꼭 병원이나 아니면 뭔가를 팔려는 영업사원에게서 들을 법한 말들이죠. 겉보기엔 전문가의 조언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당신이 갈 길은 이거 하나뿐이야 라는 보이지 않는 압박이 숨어 있어요. 바로 여기서부터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강요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겉으로는 그냥 고개를 끄덕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단단한 방어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 사실은 저항의 첫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압박이 역효과를 낳는 걸까요? 왜 겉으로는 알겠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반발하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제 설득이 왜 실패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인 저항의 심리학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자율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거든요. 누가 내 인생의 선택을 대신하려고 들면 기분 나쁜 게 바로 그래서예요. 강압적인 설득은 바로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애써 쌓아온 신뢰의 기반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내 결정이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해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조금만 잘못돼도 쉽게 후회하고 그때 그 사람이 하라고 해서 한 건데 라면서 남 탓을 하게 되죠. 결국 장기적인 관계는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볼 시간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상대방에게서 예스라는 대답을 억지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안정적이고 확신에 찬 결정을 내리도록 옆에서 돕는 것. 바로 그게 우리의 진짜 목표다 되어야 합니다. 이 변화의 핵심은요, 마치 무대 위에 스포트라이트를 옮기는 것과 같아요. 내가 원하는 답에만 조명을 비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환하게 볼 수 있도록 조명을 비춰주는 거죠. 우리는 정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길을 찾도록 돕는 가이드가 되어야 합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 아주 실용적인 도구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대방이 진짜로 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들입니다. 자, 먼저 첫 5가지 규칙을 한번 보세요. 핵심은 투명성과 존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능한 모든 선택지와 각각의 장단점을 솔직하게 다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내가 뭔가를 숨기거나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4번째,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라고 딱 잘라 말해주는 것. 이 한마디가 모든 권한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면서 엄청난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나머지 5가지 규칙은 더 장기적인 관계를 위한 것들입니다. 상대가 내 예상과 전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그걸 존중해주고 가족과 상의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정 과정을 내가 존중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이건 단순히 한 건의 거래를 성공시키는 게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짜 파트너십을 만드는 과정인 거죠. 이 한 문장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세요. 최종 결정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대화의 권력 구도를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이건 책임을 떠넘기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온전한 자율성을 돌려주는 정말 강력한 언어입니다. 상대방의 자율성을 키워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질문의 힘은 정말 대단해요. 왼쪽처럼 이제 결정할 준비 되셨어요? 라고 묻는 건 은근히 압박을 주는 거예요. 꼭 시험 보는 기분이 들게 하죠. 하지만 오른쪽처럼 혹시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정보가 더 필요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이건 완전히 다르죠? 이건 협력하자는 제스처예요. 상대방을 혼자 고민하게 두는 대신 제가 같이 도와드릴게요 라는 파트너십의 질문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쓰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역할이 정해져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건 상대를 그냥 지시를 따르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하지만 이 방향들 중에서 어떤 게 더 마음이 편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상대방을 결정의 주인공으로 무대 위에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역할의 변화가 그 사람의 책임감과 만족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마지막 질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할까요? 그저 빠른 속도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방향일까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속도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요. 빨리 네라는 대답을 얻어내면 유능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결정에서 빠른 게 과연 항상 좋은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은 지금 속도를 위해 일하고 있나요? 아니면 올바른 방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나요? 속도에만 집착하면 당장은 이긴 것 같아도 깨지기 쉬운 약속과 무너진 신뢰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추구하면 시간은 걸려도 강한 책임감과 아주 단단한 장기적인 신뢰를 얻게 되죠.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중요한 대화를 하게 될 때 당신은 상대방을 설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돕겠습니까? 아마 그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